믿기 어려울 정도로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여기던 미국의 엘리트 외교관이 단 하나, 한국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국어 마스터인 외교관이었지만 한국어 앞에서 무력한 초보자가 되었습니다. 태극기 앞에 선 한 한국인 여성 외교관의 단 몇 마디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믿기 힘드시다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외교관이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까지 5개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합니다. 언어는 제 무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사무실에서 새로운 임무 지시서를 받아들던 순간 제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에게 한국과의 중요 무역 협상을 맡기려 합니다. 상관의 말에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의 협상이니까요. 하지만 첨부된 한국어 공문서를 보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일주일 안에 이 문서들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어 통역사도 배정해 드릴게요. 첫 번역 세션은 악몽 같았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하는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 간접적인 표현 방식,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영어처럼 명확하고 직접적이지 않은 언어 구조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예인가요? 아니오인가요? 통역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어는 맥락이 중요해요.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제 언어적 자신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 의 황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언어로 국제 외교는 불가능하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 기초책을 펼쳤습니다. 배우지 못할 언어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시간 후 책을 덮었습니다. 한글 자모음은 익힐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문장 구조와 존댓말 체계는 너무 복잡했어요.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이걸 언제 다 배워서 협상에 활용하죠? 동료 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영어를 할 텐데 굳이 그쪽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왜 제가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요? 국제 외교는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라는 장벽이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 측에서 보낸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죠. 우리는 귀하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수락인지 거절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간 끌기인지 도대체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야? 좌절감에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들어봤죠. 웃음소리와 함께 오가는 대화에는 분명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런 언어로 어떻게 명확한 외교 협상을 진행한다는 거지?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임무가 갑자기 산처럼 높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챕터를 계속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첫 공식 미팅 날이었죠.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문서를 검토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통역사가 번역해준 문서들을 읽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완곡한 표현들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의미가 모호해진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직감이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사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결국 몇 군데 제 판단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한국어에 검토하겠습니다를 거절합니다로
고려해보겠습니다를 관심 없습니다로 해석했죠. 한국인들의 간접적인 거절 방식이라고 통역사가 언급한 것을 기억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의아했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들이 우리의 제안에 부정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대표님.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보고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국무부 고위층에 제 해석을 보고한 후였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제를 돌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청한 무역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회의는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측 문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명사와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엘리자베스 대표님, 저희는 이미 첫 번째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달드렸는데요. 왜 계속 다른 조건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한국 측 대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 양측 모두 혼란스러워했고 초기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며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고 고려해보겠습니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세상에,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어요. 엘리자베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 공식 항의서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문서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라고요? 엘리자베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외교적 참사예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 일이 언론에 새나가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20년 커리어 동안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어라는 언어의 벽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의 언어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컸는데 하필 그 자부심이 무너진 상대가 한국어라니.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은 일시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접했고 일부는 국무부의 번역 실수로 한미 협상 좌초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죠. 상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엘리자베스, 윗선에서 당신의 업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임시로 이 협상에서 물러나 있어주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그 말은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책상을 정리하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 빗방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보았어요. 내 모든 노력이 한국어 하나 때문에 끝나는구나. 중얼거렸죠. 그날 밤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제 눈물과 겹쳐 보였어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제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동료였어요. 엘리자베스, 내일 특별 회의가 있어. 한국 측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해. 하지만, 당신에 대한 신임 문제가 거론될 거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것이 마치 불확실해진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무부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언어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외교적 실수를 저지른 문제아가 되어버렸죠.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들과 법률자문위원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는 가장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죠. 엘리자베스, 앉으세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다행히 외교적 관례상 이번 일을 크게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차관보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협상팀에서 빠져야 한다는 거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커리어 중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사과하고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면. 차관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주까지 모든 관련 문서를 인계하고 다른 부서 발령을 기다리세요.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번역했던 한국어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문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엘리자베스. 문가에 톰이 서 있었어요. 괜찮아.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내 커리어가 끝장난 것 같아. 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번 일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아. 그냥 언어적 오해였을 뿐인데. 아니야, 톰. 내가 오만했어. 한국어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야. 다른 언어들처럼 빨리 습득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국가를 위해 일했는지. 그 모든 노력이 한국어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다니.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 샐러드를 집어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들었어? 엘리자베스가 한국어를 완전히 오역해서 협상이 엉망이 됐대. 언어 전문가라더니 웃기는 일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포기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오후에 인사과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임시 발령 통지 문서 보관소 근무라는 제목이었어요. 문서 보관소는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실에서 오래된 외교 문서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국무부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키보드를 세게 쳤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손에 쥐어진 티슈가 눈물로 흥건해졌죠. 내 모든 노력이 한국어 하나 때문에 끝나는구나. 그 순간 문득 한국어 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동적으로 책을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깊은 원망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차관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 대표단과의 마지막 인수인계 미팅. 참석 요망. 집으로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빗물이 얼굴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눈물을 가려주는 것 같았죠. 아파트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냉장고에서 와인 병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몸을 묻고 와인잔을 채우며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어요. 러시아에서의 첫 임무, 중국과의 긴장된 협상들,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조약 체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끝인지도 모르겠네. 와인잔을 비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주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대표님. 한국인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일 미팅에 참석할 한국 외교부 김서윤입니다. 내일 뵙기 전에 간단히 통화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의아했지만 예의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먼저, 이번 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외교관으로서 언어적 오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김서윤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일 미팅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양국 관계가 이런 작은 오해로 손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라고요? 제게는 커리어를 무너뜨린 재앙인데. 하지만 김서윤의 따뜻한 태도가 마음에 남았어요.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20년 외교 커리어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이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작별 인사라고 했던가요? 내일 제 커리어에게 그 말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의 미팅이 제 외교관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품위 있게 맞이하고 싶었죠. 가장 정중한 정장을 꺼내 입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 측 담당자들과 몇 명의 한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김서윤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억양이 거의 없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서윤 대표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상관인 윌슨 차관보가 먼저 발언했어요. 오늘은 한국 측과의 협상을 새로운 팀에 인계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되어 이번 협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임무라니 얼마나 공허한 표현인지요. 모두가 제가 좌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서윤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시 발언해도 될까요? 윌슨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대표님과 같이 다양한 언어에 능통하고 외교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서윤에게 집중되었어요. 번역상의 오해는 양국 간 협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미국 측 문서를 해석하면서 여러 번 혼란을 겪었죠. 그렇다고 능력 있는 외교관을 잃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한국 측에서 오히려 감싸주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김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엘리자베스 대표님이 계속해서 이 협상에 참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물론 양국 간 언어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제가 직접 통역과 조율을 맡겠습니다. 윌슨과 다른 미국 측 관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측에서 제 유임을 요청한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윌슨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계속 협상팀에 남는 것으로 하죠. 회의가 끝난 후 김서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국무부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라떼를 마시는 동안 김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영어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해 큰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였나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과의 미팅에서 고려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확실한 거절로 이해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서 완곡하게 표현하거든요. 김서윤의 이야기가 저와 너무 비슷해 놀랐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한 미국 여성 외교관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어를 조금 배우셨는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중재해 주셨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물었습니다. 김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엘리자베스 대표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개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 한국어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능력을 여전히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윤이 살짝 웃었어요. 어렵고 쉬움은 관점의 차이죠.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명확하고 규칙적인 편이에요. 다만 문화적 맥락과 존댓말 체계가 복잡하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단지 장애물로만 봤는데 김서윤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언어로 비춰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김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시작이 반이라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서윤의 도움으로 협상팀에 남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며 한국어로 배운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협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서윤이 양측 사이에서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맡아주었어요. 그녀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와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며 양국 대표단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한국 측 대표가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다만 즉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이에요. 김서윤이 소곤거리며 설명해 주었죠. 이런 작은 해설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한국 측의 표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주요 조항에 합의했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저는 매일 저녁 김서윤과 함께 다음 날의 협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김서윤이 제안한 장소였죠.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김서윤이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 제대로 먹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입 베어 물자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식사 중에 김서윤은 한국어로 종업원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어의 리듬감과 억양이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전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들렸던 언어가 이제는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가 듣기에 정말 아름다워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김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어는 표현이 매우 풍부한 언어예요. 특히 감정이나 관계를 표현할 때 다양한 뉘앙스를 담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영어에서 I love you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아껴요 등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 말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어의 특성이 사실은 섬세한 감정 표현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다음 날 협상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어색하게 발음했지만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한국 대표단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대표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그날 협상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언어적 제스처가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저녁에 다시 김서윤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해온 상태였죠. 오늘 배운 표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뭔가요? 김서윤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고맙습니다는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의미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약간 달라요. 한국어는 정말 세밀하네요. 맞아요. 한국어는 관계와 상황에 민감한 언어예요. 누구와 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죠.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서윤 씨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중요시해요. 특히 영어는 필수죠.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영어에 집중했고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5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각 언어의 문화적 맥락까지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협상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언어 실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잘하나요? 휴식 시간에 김서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를 통해 생존해온 나라예요. 언어는 우리에게 생존 도구였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해요. 특히 글로벌 시대에 언어 능력은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어 공부 앱을 열고 기본 표현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장벽으로만 보였던 언어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한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저는 김서윤의 권유로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내 언어교육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업무 후에 진행되는 수업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진지한 학습으로 발전했어요. 오늘은 한국어의 존댓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칠판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들이 적혀 있었어요. 먹다라는 동사 하나에도 드십니다. 먹습니다. 먹어요. 먹어 등 여러 형태가 있었죠. 한국어는 왜 이렇게 같은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나요? 조금 답답한 마음에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 사회는 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언어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죠.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존중을 담는 거예요. 수업 후 김서윤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존댓말 체계가 복잡하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언어 자체에 녹아있다니.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관계 중심적인 언어예요. 직접적인 표현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많죠. 이게 외교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외교는 결국 관계에 관한 것 아닌가요? 직접적인 요구나 거절보다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리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죠. 한국어는 그런 미묘한 조율을 위한 도구가 풍부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직설적이고 명확한 영어 표현이 외교에 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직설적 표현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협상을 어렵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정말 내가 한국어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니.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측이 특정 조항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거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측 동료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서윤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의견을 나눠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서툰 한국어였지만 제 노력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비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놀랍게도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체면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김서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신 것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랬나요? 네, 직접적인 대립 대신 함께 생각해보자는 접근 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힘이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좌절감 대신 호기심이 제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윌슨 차관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축하해요. 오늘 협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을 팀에 남겨두는 것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하지만 이건 다 김서윤 덕분이에요. 물론 그녀의 도움이 컸지만 당신이 한국어와 문화에 열린 마음을 보여준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유연성이 바로 훌륭한 외교관의 자질이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지막 협상 세션에서 양국은 마침내 모든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기념 사진을 찍은 후 김서윤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이에요. 외교관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서요. 책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과 그 문화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윤 씨.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호텔로 돌아와 베개에 기대 앉아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울이었던 거죠. 한국어의 겸손한 표현들, 관계 중심적인 어휘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존댓말.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한국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외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그것은 제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 편견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국어는 외교를 위한 완벽한 언어다. 다음 날 아침, 국무부로 향하는 길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으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한국어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게, 그러나 항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사무실에 도착하자 윌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에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좌천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승진 제안을 받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이번 협상에서 큰 자산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강점을 살려주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전에는 그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로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외교의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다리였던 거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앱으로 문법을 공부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김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내 표현을 확인하기도 했죠. 2달 후 윌슨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포럼에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한국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생긴 거죠. 영광입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공항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알 수 없는 소리였겠지만 이제는 몇몇 단어와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한국에.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운전기사님과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제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짧은 인사말을 하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어요. 포럼 세션 중간에 제 한국어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통역사가 있었지만 간단한 대화는 직접 한국어로 나눴죠. 일정이 없는 저녁 시간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한국의 전통 다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듣자 할머니께서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전통 무늬가 그려진 손수건이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 작은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포럼 마지막 날 김서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번 포럼에도 참석했던 거죠. 한국은 어떠세요? 김서윤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후 저는 국무부 내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화와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외교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국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곧 한미 언어 문화 교류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매달 한 번씩 국무부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표현부터 시작해 문화적 배경까지 소개하는 자리였죠. 김서윤과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 진행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윌슨 차관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어를 외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었네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